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 일상, 혹시 지루하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을 뿐 평범해 보이는 모든 순간 속에 정말 놀랍고 신기한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과학의 마법 같은 순간들을 함께 찾아보고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신나게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일상 속으로 떠나는 특별한 과학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과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신비롭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따뜻한 공간, 바로 주방으로 가볼까요? 주방은 사실 작지만 엄청난 과학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냄비에 물을 끓이면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이게 다 과학적인 원리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우리가 뜨거운 물을 끓일 때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불리는 과학 원리 덕분인데요. 대류는 액체나 기체처럼 유체가 열을 전달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냄비 바닥에 있는 물이 가열되면서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물은 밀도가 낮아져서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반대로 위에 있던 차가운 물은 밀도가 높아져서 아래로 내려와 다시 뜨거워지기를 반복하죠. 이렇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냄비 전체의 물이 점차 뜨거워지고 결국 100도에 도달하면 물이 끓어오르는 거랍니다. 참 신기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대류 현상은 우리 집 난방 시스템이나 심지어 지구의 기상 현상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기본적인 과학 원리예요. 예를 들어 대기 중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형성되는 것도 모두 대류 현상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레인지는 어떨까요? 차가운 음식을 순식간에 뜨겁게 데워주는 이 마법 같은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전자레인지의 비밀은 바로 마이크로파라는 특별한 전자기파에 있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라디오파나 빛과 같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지만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아주 빠르게 진동시키는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음식에 마이크로파를 쬐면 물 분자들이 초당 수십억 번씩 방향을 바꾸며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 분자들이 서로 엄청나게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발생하고 그 열 덕분에 음식이 안쪽부터 고르게 따뜻해지는 거랍니다. 와,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물 분자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원리 덕분에 전자레인지는 겉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 전체를 효율적으로 데울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에요. 그리고 빵을 만들 때 왜 빵이 부풀어 오르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갓 구운 빵의 폭신폭신한 식감은 정말 행복을 주죠. 이 비결은 바로 이스트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 덕분이에요. 이스트는 효모라고도 불리는데 반죽 속에 있는 설탕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분해하면서 이산화탄소가스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이산화탄소가스가 빵 반죽 안에 작은 기포를 만들고 이 기포들이 열을 받으면서 팽창하여 빵을 폭신하고 먹음직스럽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알코올 성분은 빵을 구우면서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트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기포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이스트의 활성도에 따라 빵의 맛과 식감이 달라지기도 하니 빵 만들기가 정말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방을 벗어나 이번엔 창밖의 자연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그야말로 거대한 과학 박물관이자 실험실이에요. 비가 내리는 모습 정말 흔하지만 이것도 과학의 원리 없이는 불가능해요. 비는 지구의 물이 순환하는 과정의 한 부분인데요. 땅에 있던 물이 태양열을 받아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이 수증기가 상공의 차가운 공기를 만나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 응결 현상이 일어나죠. 이 물방울들이 뭉치고 뭉쳐서 더 커지고 무거워져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국 구름 속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들이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랍니다.
왠지 비가 내릴 때마다 하늘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우리에게로 오는 과정을 상상하면 더 신기하게 느껴질 거예요. 구름의 종류에 따라 비의 형태나 양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대기 중의 복잡한 물리 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오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무지개는 햇빛이 공기 중의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나뉘어 보이는 현상이에요. 햇빛은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색깔의 빛을 포함하고 있는데 물방울 안으로 들어갈 때 굴절되고 물방울의 뒷면에서 반사된 후 다시 물방울 밖으로 나올 때 또 한 번 굴절되면서 각 색깔의 빛이 다른 각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띠를 볼 수 있는 거랍니다. 빛의 굴절과 반사라는 물리적 현상이 만들어내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빛의 파동과 물방울의 역할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초록색에서 빨갛고 노랗게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뭇잎의 초록색은 엽록소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엽록소는 식물이 태양, 빛을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을이 되어 기온이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해 엽록소를 더 이상 만들지 않고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엽록소가 사라지면 그동안 초록색에 가려져 있던 카로티노이드 노란색, 주황색나 안토시아닌 빨간색, 보라색 같은 다른 색소들이 드러나면서 나뭇잎 색깔이 변하는 거랍니다. 자연의 변화 하나하나에 이렇게나 많은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다니 정말 경이롭죠. 단풍잎의 아름다운 색깔은 식물의 생존 전략과 빛, 온도 변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들 속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을까요? 우리 손안의 필수품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터치스크린은 어떻게 우리 손가락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걸까요? 이는 정전 용량 방식이라는 과학 원리를 이용해요. 우리 몸에는 아주 미세한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전기가 정전기를 띠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과 손가락 사이에 미세한 정전 기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이 전기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가 일어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어디를 터치했는지 알아내는 거죠. 와, 우리 몸과 스마트폰이 이렇게 전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죠? 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버튼 없이도 직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한 대를 보더라도 수많은 과학 원리가 융합되어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엔진인데요. 엔진 안에서 연료 휘발유나 경유가 공기와 섞여 아주 작은 폭발을 일으키고 이 폭발력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력이 복잡한 기어와 축을 통해 바퀴로 전달되어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작은 폭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랍니다. 이 과정에서 열역학, 역학, 유체역학 등 다양한 물리 법칙이 적용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다 과학 덕분이죠. 여러분,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니라 비읍, 지읒, 디귿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사실 이것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과학과 역사, 그리고 사용자의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WERTY 자판이라고 불리는 이 배열은 영문 타자기를 처음 만들던 시절에 고안되었어요. 당시 기계식 타자기는 타이핑 속도가 너무 빠르면 글쇠들이 서로 엉겨붙어 고장 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자주 쓰이는 글쇠들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 배치함으로써 사용자가 타이핑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기계적 문제를 줄이려고 했죠. 즉,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배치된 것이랍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여 기계적인 문제는 거의 없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쿼티 자판에 익숙해져 버려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일상의 작은 불편함 속에도 이렇게 깊은 스토리가 담겨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창문에는 왜 작은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작은 구멍은 블리드 홀 또는 숨구멍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기가 수만 미터 상공을 날아오르면 기내와 외부의 기압 차이가 엄청나게 커져요. 창문은 여러 겹의 아크릴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 유리는 외부의 압력 변화를 직접적으로 받고 안쪽 유리는 승객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중간 유리판에 뚫려 있는 이 작은 구멍은 기내 창문 유리 사이의 압력을 조절해서 바깥쪽 유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승객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기내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만약 이 구멍이 없다면 압력 차이로 인해 창문에 무리가 가서 파손될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구멍 하나에도 우리 안전을 위한 과학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세심한 과학적 설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신비롭고 복잡한 과학 시스템, 바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과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죠. 가만히 있어도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심장. 심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서 펌프처럼 쉬지 않고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 혈액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고 반대로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나 기타 노폐물은 다시 심장으로 가져와 폐와 신장으로 보내 처리하도록 하죠. 마치 복잡한 수도 시스템처럼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 덕분에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랍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뛰며 평생 동안 지구 2바퀴를 돌 만큼의 혈액을 펌프질한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 엔진이죠.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학 현상이에요. 우리가 코와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면 이 공기는 기관지를 거쳐 폐로 전달됩니다. 폐는 우리 몸의 허파라고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에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혈액 속으로 흡수하고 몸속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혈액에서 받아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를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숨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에도 복잡한 생체 역학적 과학 원리가 담겨 있답니다. 가장 신비로운 곳은 바로 뇌예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이자 정보 처리 센터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배우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기 신호와 화학 작용 덕분이죠. 뇌 속의 신경세포들 뉴런은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초고성능 컴퓨터가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뇌의 활동은 단순히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감정, 성격, 창의력까지도 관장합니다. 우리 몸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교하고 신비로운 과학으로 가득 차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 몸이야말로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한 과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삶은 더욱 신비롭고 감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일상 속 과학 이야기들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이처럼 과학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주변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소중한 존재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과학은 아직 우주와 자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더욱 흥미롭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분야인 거죠. 우리가 일상 속의 작은 현상들에도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세상은 훨씬 더 재미있고 신비로운 곳으로 변할 거예요. 과학적 사고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된답니다. 이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호기심 하나가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을 과학자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냄비 속 물이 끓는 것부터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순간까지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도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거예요. 작은 변화에도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과학 탐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오늘부터 더욱 특별하고 신비롭게 느껴지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